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미국이 이번 주 테슬라와 반도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와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증시의 발목을 잡을 것 같아요. 중국은 증시 부양을 위해 1경 3천억 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금요일 또 하락을 해서 아직까지 마이너스 47%고요. SOXL은 유가 급등으로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45% 수익 구간인데요. 더 하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중동발 이슈가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날 소매 판매 지수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필라델피아 제조업 활동 지수 발표가 있어요. 10월 20일 금요일에는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테슬라와 ASML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목요일에는 TSMC의 실적 발표가 있어요.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도 중동발 이슈 여파로 증시의 상승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대해 지상전을 예고하자 이란이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압박을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의 무장 정파 헤즈볼라를 향해 개입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무력 충돌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통치하는 가자 지구에 대한 지상전을 연기했다고 뉴욕타임즈가 14일 보도했어요. 이스라엘 군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 군이 당초 주말에 가자 지구에 진입하려 했지만 기상조건 악화로 최소한 며칠 정도 작전이 미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중동 전쟁이 확전되지 않고 빨리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가 3분기 시장 전망을 웃도는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저점론에 힘을 싣고 있대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DS 부문 실적은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으며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지만 그 폭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공통적인 평가예요. D램과 랜드프레시 모두 주 고객인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보유 재고가 상당히 줄었고, 이에 따라 4분기부터 소량이나마 신규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어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HBM 시장의 훈풍도 반도체 경기 저점론의 주요 근거 중 하나래요.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DS 부분은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4조 원 중반대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적자는 3조 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대요. 4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1조에서 2조 원대이고 DS 부분 연간 적자는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대요.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감산 확대로 메모리 재고는 확연히 줄어들고 가격 반등은 지속될 전망이라며 이익 증가 추세가 지속돼 내년 1분기 삼성전자 DS 부분 영업이익은 약 3천억으로 예상한대요. 김동원 KB증권연구원도 인터뷰에서 삼성전자는 4분기 D램과 랜드프레시 가격 인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D램과 랜드 평균 판매 단가는 2년 만에 동시 반등할 것으로 진단했어요. 이어 D램은 올해 4분기부터, 랜드는 내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추정돼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 시기는 당초 시장 예상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본대요. 삼성전자가 내년 1분기부터는 실적이 호전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내년 1분기에는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차이나 전기차가 금요일 1.52%가 하락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계속 기고 있는데요.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중국을 제외한 2차전지 배터리 점유율이 발표됐는데요. LG엔솔은 8월까지 누적 28.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요. 2위로는 CATL이 2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요. 1등인 LG엔솔과 2등의 CATL의 차이는 0.8%예요. SK온은 4등으로 10.9%의 점유율을 보였고요. 5등은 삼성 SDI로 8.9%였어요. 중국 배터리 회사 거시안이 미국 배터리 공장 설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완료했대요. 거시안이 배터리 조립 공장 설립을 위해 미국 일리노이주 맨티노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부동산 구매 계약을 체결했대요. 미국 일리노이주는 거시안 미국 법인에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미국 내 전략적 투자자들과 함께 자금 지원을 할 방침이래요.
중국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 1경 3천억 규모의 국영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어요. 블룸버그가 인용한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최근 국가 최고 지도부에 해당 계획을 제출했다라고 발표했고요. 하지만 세부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취소될 가능성도 있대요. 앞서 중국의 국부펀드가 최근 8년 만에 처음으로 국영은행들이 지분을 매입하면서 당국이 증시 안정을 위해 추가적인 직접 개입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대요. 중국의 최대 금융 투자회사인 국영중앙후이진 투자공사는 11일 중국은행과 중국농업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공상은행 등 국영은행 4곳의 주식을 871억 원어치 매입했다고 발표했어요. 후이진은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향후 6개월간 지분 매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어요. 중국 최고 지도층이 세계 2위 경제국 타이틀을 뺏길 가능성을 우려함에 따라 금융정책이 8년 만에 적극 개입 기조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1경 3천억 원의 기금이 조성돼 차이나 전기차가 많이 올랐으면 좋겠어요. 중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과 같은 보합세를 유지하며 전월 대비로는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대요. 앞서 중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7월에는 0.3%가 하락했으며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8월에는 0.1% 상승했으나 한 달 만에 상승세가 멈췄대요.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9월 CPI 상승률이 0%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어요. 생산자 물가 하락세는 전달에 비해 다소 둔화했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한 달 만에 멈추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이 있대요. 중국 경제는 8월 경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어 선방하는 등 경기가 바닥을 찍고 반등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지만 경제 회복 동력이 여전히 약하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혼재되고 있대요. 그래서 금요일 중국 증시는 다시 하락을 했어요. 물론 차이나 전기차도 같이 하락을 했고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세계 증시가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